네, 안녕하십니까. 황태순 TV의 황태순입니다. 오늘도 서울대학교 명예교수인 우리 김광우 선생님 모시고 김광우의 고언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네, 선생님, 오늘 주제는 말입니다. 그렇죠. 말. 이 말, 그냥 말이라는 게 우리가 그냥 이렇게 공기에 흩어지는 그 말의 문제가 아니라 공인들의 말, 그렇습니다. 공인의식 이런 얘기하는데 앞서 선생님이 들어오시면서 선생님께서 약간 끌탕하시면서 아니 대법원장이 왜 그래? 그래서 그 말씀부터 한번 열어주시죠. 아니 내가 오늘 기사를 보니까 옛날에 보면 도지산지 시장의 사모님이 네, 그 관용차. 관용차를 탔다 그래가지고 예, 뭐 크게 혼난 적이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죠?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는 이게 용도가 네. 뭐 두 부부가 어느 공식 행사에 간다 그러면 뭐 부인이 같이 동승할 수가 있죠. 그렇습니다. 근데 대법원장 공간에 네, 그 자식만이 아니라 손자까지 놀이터를 만드는 게 사실이라면 네, 정말 공인의식이 없는 거죠. 그렇습니다. 자기네들이 그 질타하는 보수 기득권 세력에 누리던 그런 일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네. 공인이 선생님 그 말씀하시니까 과거 2003년 노무현 대통령이 취임할 때부터 좌파들이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할 때도 그 얘기했습니다. 뭐냐니까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그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다. 내지는 최근에도 문재인 대통령 이야기했습니다만은 과거 보면은 이른바 기득권 세력들끼리 편을 짜서 특혜와 반칙을 온갖 못 다 누렸다 이러죠.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 선생님 아까 조금 전에 지적해 주신 대로 김명수 대법원장에 보니까 자제분이 현직 판사인 것 같습니다. 네. 또 며느리는 현직 변호사래요. 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보니까 뭐 반포인가 어디에 뭐 아파트를 분양을 받고 오갈 데가 없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대법원장 공관에 이른바 자식 내외 그 다음에 아들 내외하고 손자까지 와서 머물고 있으면서 보도된 바에 따르면은 대법원장 공관에 그 어린아이의 놀이터까지 만들었다는 거예요. 미끄럼틀까지. 그래서 뭐 자식 손자 사랑하는 거야 있을 수 있는 거지만 예, 그게 할 공간이 따로 있는 거지. 그렇습니다. 그죠? 그래서 하여튼 너무 큰 실망인데 오늘 뭐 얘기는 그 말 예. 정치인들의 말이 말 같지 않다는 얘기를 하고자 하는 건데 예, 예. 이게 기본이 네, 공인들은 공덕, 네, 그 영어로 말하면 public virtue라고 합니다. 네, 그죠? 네, 공덕으로 완전히 무장되어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말도 함부로 하면 안 되고 예. 행동도 그러하고 네, 어느 공간에서 내가 어떻게 존재하고 있는가를 분명히 하는 것이 공인인데 네. 이게 뭐 큰 자리에 있는 사람이 그런 행동을 했다? 그 얘기는 바로 공인이 자기의 본분을 잃어버린 거 그렇죠. 아니겠습니까? 네. 그럼 뭡니까 도대체? 그러면 선생님 솔직히 말씀드려갖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예전에 보면 뭐 이건희 씨라던가 이와 같은 뭐 대부호들이 집 수천 평 사고 뭐 자식 새끼 며느리까지 다 아들 딸 데리고 살고 누가 뭐라 그럽니까? 이 공관은 국가의 국민들이 낸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관입니다.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의 인심은요. 네, 재벌이 자기 돈을 마음대로 써도 혼납니다. 혼납니다. 하물며 예. 하물며입니다. 선생님, 오늘 이제 말이 갑자기 말에 보면 그냥 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공인의 말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저기 보면 옛날에 사당 패거리들이 가서 시장판에서 뭐 임금을 욕하던 상소리라도 누가 뭐라 그러겠습니까? 예. 하지만 말 한마디 한마디에 천둥 같은 무게가 있어야 되고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국민들의 가슴에 대못을 박을 수도 있고 국가의 운명을 바꿀 수도 있는 공인들, 그래서 정치인들. 이제 오늘 얘기가 예, 유명한 그 언어학자 네. 위트겐슈타인이 예, 자신 있고 명확하지 않는 것은 입을 다물어야지. 네. 말만 막 하면서 상대를 비하하는 게 한국 정치에 지금 아주 토양이 돼버리고 말았지 않습니까? 최근에 선생님 그 말씀하시니까 지금 민주당의 최고위원인 박광온 의원이라고 있습니다. 네. 이 사람은 보면 옛날에 그 MBC 기자 출신이에요. 네, 나도 그러니까 알아요. 평생을 말로 먹고 사는 사람입니다. 그 박광온 최고위원 한 얘기가 4.19 즈음에서 이런 얘기했어요. 자유한국당은 국민들에게 총을 쏜 자유당의 후신이다.
그러면 6.25 전쟁 때, 네. 한국 전쟁 때 북한 사람들이 북한 군인이 우리나라 사람 많이 죽였는데 네. 그 정부는 그냥 좋아해도 괜찮아요? 바로 그게 문제입니다, 선생님. 뭐 말 같지도 않은 얘기들을 정치인들이 막 뱉는데 네. 그게 어떻게 후신이고 후예고 뭐 다 선조들이 다 있는 거고 네. 그때 뭐 잘한 일 못한 일 다 있는 거고 그런 나라에서 사는 게 이제 뭐 비극인지 희극인지는 모르지만은 네. 하여튼 정치인들이 뭐 말이라고 함부로 막 하고 있어요. 최근에 제가 안 그래도 선생님 오늘 정치인의 말에 대해서 저 한번 말씀을 갖다 주시겠다 해갖고 몇 가지 스타디를 해봤습니다. 최근에 보니까 이해찬 대표 보면은 최근에 아이고 그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지난번에 나경원 원내대표 이야기하니까 세계에 존재하지도 않는 국가원수 모독 이 얘기했고 그다음에 최근에는 아이고 우리가 240석 260석 해야겠습니다. 국민들의 마음을 뒤집어 놓았습니다. 또 두 번째는 설훈, 홍익표 의원 등이 대한민국 20대들은 여기에 보면 유시민 전 장관 느낍니다. 한마디로 이명박근혜 시절 때 제대로 민주주의를 못 배워서 또 이해찬 대표는 네. 그 황교안 대표한테 네. 정치를 잘못 배웠다고 자기는 잘 배워서 그렇게 잘하고요. 난 잘못 배웠 민주주의 잘못 배우고 정치 잘못 배우고 그러면 참 거기다 뭐 저 대학 뭐 한번 여기 선생님 모시고 한번 다뤘습니다만은 대학 동기이기도 합니다. 그 심상정 정의당 심상정 의원 같은 경우는 이제 사개 특위 지금 위원장이죠. 그 복잡하기 짝이 없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기자들이 이것저것 물으니까 국민들은 알 필요가 없다. 자, 선생님, 이 대한민국 정치인들 이거 어떻게 좀 해석해 줘야 됩니까? 그 이제 아시듯이 예, 그 언어를 네. 잘 써야 되잖아요. 수사 예. 이런 이제 전문 용어를 쓰죠. 네, 영어로는 게 레토릭인데 네 레토릭. 레토릭은 승자의 논리거든요. 레토릭은 승자의 논리입니다. 그죠? 네, 그러니까 승자의 논리이기 때문에 네, 승자니까 아무런 논리를 펴도 다 인정이 되는 걸로 착각을 하거든요. 승자는 지 멋대로 얘기해도 된다는 착각. 이게 가장 큰 문제고요. 그렇죠, 그거죠. 그러니까 레토릭이 뭔지도 모르고 네, 네. 그 다음에는 이제 그 반대되는 용어가 레토릭의 반대. 잘 안 쓰는 용어인데 네. 그 헤레스테틱스라고 헤레세틱스. 예, 예. 그 영문과 한 사람 발음 좀 헤레세틱. 죄송합니다. HRETHETIC 예, 예. 헤레스테틱스라는 게 뭔가 하면은 네. 이 레토릭은 수사인데 네. 이거는 그 맥락을 짚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럼 결과는 우리가 지더라도 네. 패자가 되더라도 네. 언젠가는 승자가 될 수 있는데 네. 여유를 가지고 그 맥락이 담고 있는 의미 뜻이 무엇이냐라는 네. 거를 이제 내세우는 입장이거든요. 네, 네. 근데 미안하게 또 우리나라 정치인들 중에 레토릭도 헤레세틱스도 네. 뭘 생각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저희가 뭐 제가 직접 뭐 듣진 않았습니다만 예전에 뭐 처칠이라든가 그다음에 뭐 서구 뭐 영국이나 미국이나 뭐 심지어 독일조차도 좀 약간 권위주의적인 냄새가 있는 독일조차도 정치는 그야말로 말로서 말 많으니 말로서 국민 설득하고 말로서 상대방을 감복해서 그야말로 끌고 나가는 것이 정치인 아닙니까? 근데 이제 그것도 그냥 강압적인 뭐를 뭐 특단의 조치 관료들이 많이 쓰는 예, 예. 그냥 그런 표현이 아니라 네, 그 유머러스하게 해야 되거든요. 그렇습니다. 그 처칠이 예. 2차 대전 끝나고 나서 한 얘기 중에 하나가 우리는 머리를 네, 미국은 근육을 네. 독일은 피를 흘렸다. 그 그게 얼마나 유머러스하면서도 자기네 우월감을 그걸 뭐라 그러겠어요. 그러니까요. 웃지요. 그러니까 네? 우리 대영제국은 머리를, 미 합중국은 근육을, 그리고 똑똑하기 짝이면 독일은 피를 보았다, 피를 흘렸다. 그렇게 그 처칠 얘기 나오니까 저 이따가 그 인용하는 겁니다만은 그 처칠이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어느 날 이제 총리직에서 떨어져가고 다시 이제 하원 의원으로 왔을 때 가서 화장실에서 이제 의사들 쉬를 촥 하는데 옆에 애틀리 그 이제 노동당
당수이자 이제 신임 총리가 옆에 쓱 오니까 갑자기 바지 자꾸 쫙 올렸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니 그 처칠경 그 왜 갑자기 용변을 보시다 말고 그때 처칠이 유명한 얘기를 했다죠. 노동당 정부는 좋은 것만 보면 무조건 국유화하려고 그래서. 하여튼 참 유머러스한데 정치인들이 네. 그 간접 화법도 좀 쓰고 네. 그죠? 네. 그리고 위트 유머러스하게 하면은 똑같은 내용을 표현해도 네. 상대방이 기분 나쁘지 않고 네. 웃어 넘길 수 있으면서 네. 그 뼈가 그 속에 뼈가 있는 얘기를 그렇죠. 얼마든지 할 수 있거든요. 예. 근데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요. 네. 언어 훈련이 안 돼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대학교에서 가르칠 적에 네. 리더십 훈련 때문에 이제 연극도 시키고 예. 토론회도 시킵니다. 네. 그러면은 학생들이요. 나는 무슨 이제 토론회에서 이제 사회자고 나는 이제 이쪽 편이고 연극을 시켜도 글쎄 쪽지에다가 뭘 써가지고 와서 읽어요. 이런 겁니까? 약한 자요. 그대의 이름은 여자이니라. 그런 식으로 예. 하는 게 하도 기가 막힌데 예. 우리나라 방송 기자 보세요. 네. 내가 세 보면은 10초 겨우 그 텍스트 안 보고 하고요. 네. 그 다음부터 화면이 바뀌니까 이거 읽는 거잖아요. 그게 무슨 방송 기자입니까? 선생님 그 말씀하시니까 일단 방송사원 할 때 보면 그만 나오더라고요. 처음에 이런 거 있죠. 예, 안녕하십니까 어디입니다 하는데 원래 이거 끝나고 이제 보면은 원래 이제 뭐 자료 화면이 딱 나오면은 이제 읽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안 돼 갖고 자긴 모르죠. 네. 여기는 그래서 이제 KBS 뭐 간부들 한번 예. 이제 강의를 갔다가 네. 제발 좀 이 방송 기자 뽑을 적에 네. 그런 사람 뽑지 말고 네. 뽑아도 훈련을 철저히 해서 네. 외국 방송 기자들 보세요. 그냥 현장 다니면서 뛰어다니고 뭐 그렇죠. 돌아서 하면서 아무것도 안 보고 얼마나 말을 제대로 구사합니까? 네. 그래서 이제 한 가지 이제 부럽다고 그럴 수는 없지만은 네. 북한 사람들이 탈북자들을 보면은 우리보다 훨씬 말을 잘합니다. 말을 100배 좀 잘합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사상교육, 자비판 이런 걸 하면서 네. 말하는 훈련을 받았어요. 예. 우리 왜 그렇게 못해요? 우리는 그렇게 하면 저 이랬습니다. 어렸을 때부터요. 저 어렸을 때도 제가 이제 보면 지금도 뭐 말로 뭐 이제 먹고 삽니다만은 어렸을 때부터 말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면 어머니나 옆 주변 어른들이 꾸지람하면서 남자는 과묵해야 된다. 그렇죠. 둘째 조금 더 큰 중학교 때 말 많으니까 말 많으면 공산당 빨갱이다. 빨갱이다 그랬죠. 그러니까 말할 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훈련을 좀 제대로 해야 되는데 예. 그냥 뭐 문법부터 가르치고 네. 선생님 아까 조금 전에 그 리더십 이제 강좌를 열면서 그 연극을 갖다가 이제 보면 일종의 그 시켰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걸 통해서 자기 의사와 의견을 확실하게 필요할 수 있는 뭐랄까 능력을 갖다 배양시켰다 하는 말씀하셨는데 그 얘기하니까 제가 예전에 국회 할 때 보면 그 당시 이제 강부자 의원, 최영환 의원, 예명은 최불암입니다. 네. 이분들이 보면 제가 이제 보면 박철원 의원의 부인인 현경제 의원을 보좌하고 있을 때 와서 한번 코치를 해주더라고요. 그 최영환 의원이 아주 현 의원님 보면 뭐 부산 분이 말씀하는데 보면 좀 그런데 그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하면서 강부자 의원도 그 비슷한 얘기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강부자 의원, 최영환 의원, 최불암은 공이다. 연극을 갖다가 그 대사 그 대본을 갖다가 전체를 자기 것도 외우지만 상대방 것도 외우잖아요. 그렇지. 그래야지 이게 이어지지. 이어지지. 그게 호흡이 맞거든. 안 그러면 각자 딴소리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훈련을 해서 그걸 갖다가 수백 표를 하다 보니까 머릿속에 완벽하게 정리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기들은. 그러니까 구체적 내용은 몰라도 이런 상황이면 그때 내가 무슨 연극 했을 때 무엇이다. 그럼 쫙 얘기가 나온다는 겁니다. 근데 그때 이야기하는데 그게 맞는지 모르겠어요. 그때 최영환 의원이나 강부장은 공이다. 호흡법이 중요하다 그러더라고요. 그게 예. 그래서 내가 좀 아는데요. 예. 그 배우들은 무대에서 네. 자기네들끼리 호흡이 맞아야 되는 것은 당연하죠. 당연하죠. 그렇죠? 그런데 그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네. 유명한 배우일수록 무대 앞에 있는 관객. 관객들하고 호흡을 맞추는 게 음. 그게 명배우다라는 네. 얘기를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는 나만 있어서 내가 열심히 호흡하면 안 되고 예. 상대방하고 호흡이 맞아야 되는 거예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표현을 하는가 하면 생각과 느낌을 네. 숨에 실어. 생각과 느낌을 숨결에 실어. 네, 숨결에 실어 네. 언어, 비언어, 몸짓 네. 이런 것으로 표현하는 거다. 근데 그 숨에 실을 적에 네. 그냥 반박자 숨을 쉬는 게 아니고 예. 등 뒤로 숨을 쉬라 그래요. 예? 등 뒤로. 아니, 등 뒤로요. 등 뒤로. 예. 그냥 멈추라, 쉬어라. 그냥 우리나라 무슨 대변인 누구 뭐 파파파 얘기하는 건 언어가 아니에요. 숨에 쉴 틈이 없어요. 그러니까 참으면서 인내하면서 네. 뭐를 표현하는 그래 진정성이 보이는 거거든요. 예. 그런 면에서 보면 말로서 먹고 산 사람입니다만은 가장 이 등으로 숨을 못 쉬었던 사람은 바로 얼마 전까지 청와대 대변인이던 김의겸 대변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맨날 화만 냈잖아요. 그 후배 기자들한테 화만 내고 했는데, 그러니까 결국 정치인도 결국 하나의 배우가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정치인은 어떠한 것을 맡겨도 네, 그 역할을 해내는 게 정치인이거든요. 그렇습니다. 그 환경미화원도 되고, 네, 그 다음에 무슨 뭐 촬영하니까 뭐 지하철 타고 그러지 말고, 네, 그리고 뭐 영국의 뭐 브레라든가 네. 무슨 미국의 맥나마 지하철 아무렇지 않게 타고 다니면서 네. 일반 사람하고 같이 하는 게 자기는 무슨 대단한 특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니다라는 인식을 주면은 네, 사람들한테 이제 그 호응을 받을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건 아닌 거예요. 음. 어? 그래가지고 멋대로 얘기하는 건 물론이지만은 네. 하여튼 그 뭐든지 맡겨서 역할을 해내는 것이 배우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한자로 네. 배자라는 것은 사람 인변의 아닐 삐자예요. 사람이네 아니, 막 그렇습니다. 네. 예. 배우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리더도 사람이 아니어야지 되거든요. 네, 지 욕심대로 하고 네. 욕망대로 표현하는 그런 것은 정치인으로서의 자격이 없다는 얘기거든요. 선생님, 근데 이제 우리나라 이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예전 보면 정치인은 물에 빠져도 죽질 않는데요. 입이 뜨니까. 입이 뜨니까. 물에 빠지면 다른 사람들은 머리가 무거워서 머리가 가라앉지 않습니까? 정치인은 매일 거짓말하며 살아갖고, 그래서 죽어서 이렇게 물에 뜨면 이렇게 된다며 이렇게 되고 숨을 쉴 수 있답니다. 이게 사실은 정치인이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그래서요. 네. 나는 우리나라 정치에서 또 참 거부감이 앞서는 게 네, 말하는 사람은 자기 말이 아니고 네. 보좌관이 써주는 걸 읽고 있어요. 그것도 프롬프터 보고. 프롬프터는 조금 이따 얘기하고. 예, 대통령도 수석 회의에서 뭘 읽습니까? 그렇죠. 그게 그냥 지시사항만 읽고 있고 입장을 밝히는 건데 기회가 그렇게 없나요? 기자회견 하면서 해야죠. 그런 거는. 맞습니다. 그런데 그냥 뭐 읽고 있어요. 네. 뭐 정당 대표들도 그냥 읽고 있고. 근데 써주는 것도 틀린 게 많아요. 그런데 그걸 뭐 무슨 감각도 없이 그냥 뭐 시킨 대로 읽고 있으니까 이게 뭐 유치원 학생이죠. 네? 부모 따로 있고. 이 선생님이 그 말씀하시니까 저는 그래요. 예를 들어 대통령이 옛날 박정희 대통령도 대국민 담화라는 거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는 그래도 이렇게 밑에 원고를 그때만 해도 프롬프터가 없을 때니까 원고를 보고 우리도 한번 잘 살아봐야겠다는 그런 국민적 염원을 담아 제2차 경제 5개년 계획을 오늘 발표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이거 대국민 담화입니다. 자, 참모들하고 회의할 때는 참모들의 이런 보고를 다 듣고 각하 올해 쌀 수확이 얼마입니다. 어떻게 잘못됐으나 그러면 그걸 판단해서 야 그거 잘못됐어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우리나라 대통령 물론 문재인 대통령 그 전에 박근혜 대통령 그 전에 이명박 대통령 공이 똑같습니다. 일방적으로 한번 얘기하고 말아요. 들을 생각 안 하고. 그리고 밑에 있는 수석 비서관하고 보좌관 비서실장은 열심히 받아 적습니다. 거꾸로 된 거죠. 김정은하고 똑같은데. 그러니까요. 받아 적긴. 네. 그 최근에 그 김은
소설가가 쓴 칼의 노래. 아이 그건 옛날 얘기고 예. 그 연필로 쓰기. 연필로 글쓰기. 예, 글쓰기. 그러니까 제목은 연필로 쓰기. 네. 여러 가지 에피소드를 이제 적었는데 그 중에 네. 말이 더럽다는 이제 대목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말이 그냥 공중에서 먼지처럼 이제 그냥 흩날리고 네. 그러고는 결론이 뭔가 하면 결론이 말 표현은 우습지만은 제발 좀 들어라 이거예요. 히어링 훈련 좀 하라 그러니. 네. 예? 돌아. 말도 말 같지 않은 얘기를 막 떠들고 네. 들을 생각을 안 하고 네. 그래서 아주 잘하는 좌담가는 네. 듣는 것을 잘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네. 예? 좌담가가 말을 잘해서 좌담가가 되는 게 아니고 예. 들을 줄 알아야지. 이게 갑자기 그 선생님 그 말씀하시니까 이제 우리 흔히 영어로 이제 보면 듣는 건 이제 hear가 있고 hearing, listening 있지 않습니까? listening이 있고. 근데 우리 이제 국회 청문회라 그러면 어떻게 hearing이라 그럽니다 영어로. 그래. 예, 청문회인데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청문회, 인사청문회가 됐던 정책청문회가 됐던 밑에 뭐 담당 심지어 국장, 차관 모델 나와서 막 얘기 질문하고 많이 듣습니다. 그럼요. 예. 근데 우리 대한민국 어떻게 된 일이지? 말 못해. 혼자서 7분 동안 쫙 얘기합니다. 국회의원 막 숨 넘어가게 얘기합니다. 막 카메라 막 정신없이 얘기하고 여기 대해서 후보자는 어떻게 생각하는가요? 답변 됐고요. 그 히어링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예. 지난 얘기 또 하나 하면은 예, 정부에서 일할 적에 이제 운영위원회에 이제 가면은 예, 이제 뭐 예산이 어떻다, 뭐 인사는 어떻게 하느냐 뭐 하는 어느 의원이 네, 처음 갔는데 강의는 그만하시고 아니 선생님은 지금 중앙인사위원장으로 가신 거 아니에요? 강의 그만. 그 기억이 납니다. 근데 그래서요. 네, 하여튼 언어 훈련이 기초인데, 네. 그죠? 네, 운동의 기초가 육상이에요. 맞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육상이 정말 보잘것없어요. 제일 취약하죠. 옛날에 한전 사장 하시던 이제 박정기 사장. 예, 참 훌륭한 분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육상에 대한 것을 더 철저하게 육상협회 회장이셨죠. 회장하고 예, 예. 뭐 세계 대회도 뭐 대구에서 열고 그러지 네, 않았습니까? 네, 그렇듯이 정치의 기초는 말.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보면 저 북한이나 중국이나 소련이 잘하는 거예요. 정치의 기초가 닦여 있는 이게 거예요. 말을 계속 훈련시켜 갖고 예. 근데 또 표현이 그렇지만은 이게 음식이 독입니다. 음식이 독이에요. 약 아닙니까? 약이면서 독이거든요. 예. 먹어서 네. 탈나는 경우 많아요. 맞습니다. 그다음에 입에서 나오는 건 말인데 네. 말 잘못해가지고 또 독처럼 그렇죠. 그렇죠. 그런 훈련이 전혀 안 돼 있는 게 참 이 나라 교육의 이제 기본 문제인데 네. 하여튼 그래서 저는 이제 이걸 어떻게 하면 고칠 수 있을까. 근데 또 하나 또 중요한 게 이런 게 네. 있어요. 공적 영역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은 네. 특히 교수는 네. 지식인의 사회 참여 양식이 네. 비판입니다. 비판이죠. 예, 그냥 좋다 그러면 그건 교수도 아니고 네, 네. 지식인도 아니고. 네. 그래서 이제 유명한 율겐 하버마스라는 독일의 네, 네. 철학자가 네. 하는 얘기가 비평적 커뮤니케이션 할 수 없으면 네. 하지 마라. 하지 마라. 어? 제대로 할 거 아니면 하지 마라. 하지 마라. 예. 그래서 침묵 이런 얘기 하는 거는 또 당연한 것 같은데 네. 하여튼 우리는 하여튼 이제 정치인의 이미지부터 바꾸려면은 네. 말을 한 반으로 줄여야 되고 그리고 단어도 제대로 좀 선택을 할 줄 알아야 되고 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이 이제 처음에 헤레세틱스 얘기는 네. 맥락을 알아야 된다라는 뜻이 뭔가 하면은 콘텍스트, 그 맥락이죠. 예, 예. 그죠? 그래서 이제 그 하버드 대학교의 이제 케네디 스쿨 유명한 그 조셉 나이라는 조선나 교수요. 예, 원장 오래 했는데 이 책을 보면은 정치인들 뭐 단가 무슨 IQ 뭐 무슨 EQ 뭐 다 중요한데 그 예.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 맥락 지능. 맥락. Contextual Intelligence. 아, 맥락 지능이 발달해야 된다 그 얘기예요. 그 CI네요, 그게. 그렇죠. 예. 예. 그게 제일 중요하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예. 비유를 하자면은 네. 음식의 기미라는 걸 아는 사람 많지 않아요. 많지 않아요. 음식의 기미. 기미. 무슨 맛보는 고미, 거. 고미 예. 무슨 뭐 그 후각이라든가 네네. 이런 걸로다가
심의. 음. 일본 음식의 심의가 아주 그죠? 눈으로 보는 맛. 네. 김이 그릇의 맛이거든요. 요 찍어 먹는 김이 상구할 때 김이가 아니라 그릇. 그릇 기자의 만미자. 예. 그게 맥락인 거예요. 맥락, 예. 음식이 아무리 맛있어봐야 그릇이 맛이 없으면 음식 맛이 안 나거든요. 그래서 청국장도 뚝배기에다 먹어야지. 맞아요. 그죠? 청국장을 도자기에 먹으면 맛이 안 납니다. 무슨 이게 뭐 서양 뭐 이 접시에다 먹어도 은접시에 먹으면 맛 안 납니다. 안 나겠죠. 예. 그래서 이제 김이 이건 맥락이 중요하다는 거를 네. 정치인들이 알아야 되는데 네. 뭐 맥락은커녕 레토릭도 모르니까. 이 한마디로 그게 되니까 이제 말도 보면은 여러 가지 형태의 말, 아까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공인, 정치인은 때로는 공복으로서 배우 역할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내가 사람이 아니라 국민을 위해서, 유권자를 위해서 배우 역할을 할 때, 그렇죠. 예를 들어 여기에 맞는, 예를 들어서 그 어디에 가면 거기에 맞는 청년들 앞에는 청년들에 맞는 그릇에 담아서 말을 올려야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어른들 앞에 가면 어른들의 입맛에 맞는 그야말로 이 접시에 담아서 올려야 되는 거죠. 그 훈련이 안 됐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느 정부에서 뭐 공무원들 고위직들 뭐 삼성에 보내가지고 훈련 받고 그러던데 네. 연극 자꾸 가서 보든가 네. 연극 배우로 데려다가 좀 시범을 보이든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예전에 벌써 25년 된 얘기입니다만은 그 당시 현경제위원 14대 국회에서 최영한 의원, 강부자 두 의원이 그 이야기를 하더라니까. 그러니까 자기들이 보면 평생 살면서 300편, 400편, 1000편 가까이 영화는 크게 도움이 안 된대요. 연극 이런 걸 다 외워야 되지 않습니까? 극본을. 그래서 이제 좀 또 딴 얘기가 되지만은 네. 학교 교육이 잘못되는데 왜 언어 구사 능력이 떨어지느냐? 네. 그 스웨덴에서 최근에 이제 했다고 이제 그런 걸 기사로 봤는데 네. 뭔가 하면 아주 옛날 얘기입니다. 두뇌 구조가 네. 선언적인 게 있고 네. 절차적인 게 있어요. 네. 그 영어로 얘기하면은 이제 디클레라티브 한 게 있고 네. 프로시저럴 한 게 네. 있는데 예. 16세기 스페인의 왕이 누구냐라고 하면 그건 대질 못하지만 네. 그 동요 또는 무슨 엄마야 누나야 강변 살자 예. 이런 거 옛날 노래들 다 기억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죠? 예. 그거는 프로시저럴한 리듬을 따라서 하기 때문에 네. 기억을 하는 거예요. 네. 연극 배우들이 다 이걸 외우는 거는 프로시저럴하게 외우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영어도 예. 우리 뭐 그 당시에 뻔했죠. 영화 보고 배웠거든요. 영어 노래 부르면서 영어 배우지 않습니까? 가사 아직도 기억하거든요. 저는 저 국민학교 6학년 때 배웠던 그 당시 그 선생님이 가르쳐 준 노래 있습니다. 뭐 Who stole the cookie from the cookie jar? 안 잊어버리잖아요. 앉아 뭐 평생. 그래서 언어 훈련부터 해가지고 예. 정치인들 앞으로 좀 등장했으면 좋겠는데 네. 하여튼 근본도 없이 뭐 하다가 나오고 뭐 하다 나와서 무슨 국회에 들어가면 뭐 대단한 걸로 생각하는 이런 정치는 이제 앞으로 없었으면 좋겠어요. 아까 선생님이 이제 미리 좀 보내주신 자료에 요거는 제가 한번 꼭 우리 선생님 오늘 말씀의 전체 어떻게 보면 요약본이니까 제가 한번 보면 이것만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말이 병들면 민주주의는 불가능해진다. 듣는 자가 있어야 말이 성립되는데 아각대고 와글거릴 뿐 듣는 자는 없다. 귀가 뚫렸다 해서 다 들리는 것은 아니겠지만 국회요. 이건 국회뿐 아닙니다. 국회도 되고 청와대도 되고 또 행정부처도 됩니다. 국회요. 부디 히어링에 힘써라. 오늘 선생님이 말씀해 주셨던 김광우 선생님의 고언을 한마디로 압축하면 이게 되지 않을까요? 이게 이제 김훈 작가 얘기를 해야죠. 아, 이거 김훈 작가. 김훈 작가 얘기죠. 이게. 예, 여기 또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말은 소통에 기여하기보다는 인간 사이의 단절을 완성시키고 있다. 즉 말을 갖다 서로 함으로써 오히려 더 멀어지고 단절이 완성된다. 즉 말은 말 자신을 반성하지 않는다. 자, 선생님 오늘 말씀 감사하고 이런 흐름에서 다음 주에는 굿바이 민주공화국. 민주공화국. 아니 이제 뭐 민주주의도 할 줄 모르고 네. 민주공화국인지가 의심스러운데 네.
하여튼 또 다른 차원에서 한번 얘기를 해보죠. 예, 선생님 오늘 감사합니다.